안녕하십니까, 사주매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을사년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부터 시작해서 간목일간까지 쭉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이제 임수일간 분들 2025년이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5년은 을사라는 기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수한테는 상관과 편재로 기운의 흐름이 들어왔게 되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임술관이 일단 을목과 사화를 보게 되었다는 건데, 그럼 봅시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오고, 하반기에는 사화 편재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말은 우리 임수일간 분들이 2025년에 상관과 편재 이 기운을 용하게 쓰신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로는 이번 운을 잘 쓰지 못하면 내 언행이나 나의 부주의, 나의 경솔한 태도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수일간 분들은 진년, 그 다음에 묘년, 인년을 임묘진, 봄을 거쳐왔잖아요. 이때 임수일간 분들은 특히 암흑기 아닌 암흑기를 지나오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운의 흐름 자체가 임수일간한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이민, 계묘 이 구간에서는 내가 목에 대한 경험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고요. 천간엔 수가 떠 있어서 이 목을 키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런 수단과 그만한 인맥이나 그만한 능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때 2022년, 23년, 24년 이런 흐름에서는 임수일간이 적극적으로 이런 수생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만 더 넓게 보시면 우리가 임계년에 금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때 이 목을 키울 능력이 갖춰진 사주가 됩니다. 그 갖춰진 능력이 아니라면 이 신축년에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이 내가 발휘시키려고 노력하는 해가 바로 2025년입니다. 자, 2025년의 을사년은 내가 해온 것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예요. 그 을목이라는 것은 땅 밖으로 나온 새싹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것이에요. 드러나기 위함. 그런 드러나기 위한 노력을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 이번 갑진년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갑진년에 우리 임수일간 분들이 노력하신 것들이 을사년에 속속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갑진년에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다 좋은 어떤 기반이나 어떤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지식적 능력, 실무적 능력, 나의 역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평가를 거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토를 거쳐서 나온 을목이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런 간목의 시행착오 과정을 기반 삼아서 내가 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것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수일간 분들이 2024년에 이 개수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진년의 개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해온 것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행적이나 나의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에 정리하고 이 중에서 섞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뽑아내는 과정이 을사년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작업을 갑진년에 미리 해놓는다면 을사년 초반에 바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갑진년에 진토에서 정리를 마쳤으면 을사년에 초반부터 목생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임수일관분들은 초반부터 목생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행위, 나의 수익이 늘어나고 나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시기입니다. 능력 발휘. 만약에 진년에 내가 이런 과거에 대한 정리가 맞춰지지 못한 채 얼매이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을사년이라는 그 기운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돼요. 근데 임수일관분들은 이 을사년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60년마다 돌아오는 운들 중에서 이 을사가 가장 강한 화기운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이 을사 뒤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강한 이 무지막지한 화기운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 병호년과 정미년은 아주 큰 변화들이 속속 드러날 것인데요.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 임수일관분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이제 이번 을사년에 능력을 다져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번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갑진년을 좀 더 시행착오가 많은 시도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 이 을사년에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다면 백발백중 틀리게 됩니다. 실패하게 돼요. 이번 갑진년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을사년에 했던 시행착오들은 결국엔 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갑진년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시행착오와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시도와 나의 행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행적, 내가 보이지 않는 봉사, 내가 보이지 않는 희생을 감내했다면 그런 희생들이 드러나는 것과도 같아요. 만약에 임수일관들이 분들이 신강하다, 그 다음에 신약한 경우도 나뉘는데요. 만약에 신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 갑진년의 흐름이 무엇보다 유리했을 겁니다. 분위기가 좋았을 거예요. 그냥 이 간목을 통해서 내 능력을 잘 소화시켜서 간목을 키워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간목으로서 내가 인정도 받으면서 그 속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준비해 놓은 것들이 속속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이 을목의 형태로 을사년에 드러나게 되니까 다음 을사년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건강적인 흐름에서는 이 수와 화의 충돌이 격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어요. 만약에 지지에 해소를 깔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때부터 이 세상에 대해서 뭔가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환경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강하신 분들, 특히 이제 지지 해소를 깔고 계신 분들, 을사년에 변화가 다가오는데요. 이 변화가 큰 재물활동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지에 자수를 깔고 계신 분들은 이번 을사년은 내가 알게 모르게 벌게 되는 부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른 사람들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 대인관계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는 거죠. 인간관계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은 더 큰 재물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을사년의 흐름에 내가 임수일관이 신약하다,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면 일단 이 기본적으로 을사라는 기운의 이 사화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사실 이 사화라는 기운을 감당하는 방법은 무조건 수기운이 강하거나 아니면 금기운이 강해서 이 사화라는 기운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제 그 임수일관 분들에게 사화라는 것은 이제 공통적으로 신강신약이든 연애운을 뜻하는데요. 이 연애운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흘러가려면은 먼저 임수일관 분들이 신약한 것보단 신강한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물적 활동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임수일관 분들이 신강한 경우에는 대부분 화기운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기운을 쫓다 보니까 이 을사년에 이 사화에 제대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화를 제대로 베팅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곰곰이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관으로 내 기운을 드러내고 싶어서 돈을 막 쓰고 돈을 소비하고 어떤 내가 관심을 받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면 불리해지는 것은 신강사주입니다. 왜냐면 임수일관의 특징은 뭐라 그랬냐면 어둡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활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임수일관 분들이 을사년의 흐름을 맞으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포장지 같은 역할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게 포장하지 않으면 이번 을사년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임수일관 분들의 이게 신강하다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물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린다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이제 얽매이게 된 순간부터 빈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임수일관 분들은 이 포장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정작 내 진짜 모습은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 역할의 변화도 발생합니다. 나의 어떤 주 역할이었던 뭐 무대라든지 뭐 나의 신분적 역할 또는 나의 인간관계에서의 사회적인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에서의 나의 일정 부분 역할이 소모돼 버려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임수일관 분들은 이렇게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다양한 방면에 이제 손을 뻗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임수일관 분들은 계속해서 기운이 소모되지만 동시에 많은 부를 쟁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이 운의 트렌드가 임수일관 분들과는 반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은 간단하게 축약하자면 연애운은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리한 건 신강한 분들이 유리하겠고 신약하신 분들은 연애운보다는 재물 활동에 더 이점이 많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와 어떤 이제 통 큰 재물 소비적 활동이나 소비 활동이나 이런 변화를 감당하는 능력 그리고 부수익을 만드는 능력에 이제 더 치중이 돼 있다면은 신약하신 분들은 재물 활동에 있어서 유연함과 또한 이제 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서 나의 재물 활동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는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이제 신축년 그리고 이민년 이때부터 내 을사년을 위한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지에 화기운이 있거든요. 재물이 있다는 뜻인데
이 재물을 내가 원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 재물을 상상하는 능력이 다른 임수일주들보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상한 것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번 을사년에 좋은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을사년은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오화, 이모일주, 그 다음에 이민일주, 임술일주 모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민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고자 했던,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척척 진행되는 듯 하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를 특히 염려하셔야 하고, 이모일주 같은 분들은 일단 신강하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약한 부분들에 대해선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을사년의 기운은 임수를 절제를 못하는 기운으로서 이 절처분생이라 하여 이번 임수일관 분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번 변화가 이 긍정적인가 긍정적이지 못한가를 논할 때 무조건 신약하면 안 됩니다. 이 신약하면 이 화세에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목을 잘 키울 수 있는 능력만 잘 뒷받침돼 준다면 이번 한 해는 연애운과 재물은 모두 다 잡는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임술일주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기본적으로 고집도 있고 아량이 있는데 이런 고집과 아량을 조금은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을사년은 내가 조금만 굽히고 들어가면은 내가 재물적 활동에 큰 이득을 보게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고, 내가 추진해오던 프로젝트가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을 내가 갑진년이나 을사년에 세우게 되는데요. 장기 계획보다는 여러분들 단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번 한 해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계획을 꺼내어 여러분들이 목생활을 더욱더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을사년의 흐름에서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가까이 있는 일들은 보이는데 멀리 있는 일들에서는 자꾸만 아지랑이가 피듯이 예측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있는 일들은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관 분들은 멀리 있는 것들을 더욱더 중시하시는데, 멀리 있는 것들보다 특히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들, 내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유심히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제 임신, 임자, 임진, 이렇게 이제 신자진을 깔고 있잖아요. 이번 임신일주, 임자일주, 임진일주인데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가까이 있는 일들에 충실하게 되고 연애운이 보다 저분들보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을사라는 이 습의 기운을 화라는 에너지로 잘 정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갑진년이나 아니면 을사년 초반까지 만나던 인연들이 급격하게 연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임신일주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이 막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눈에 밟히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임자일주 같은 분들은 먼저 내 친구가 먼저 이제 여친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나의 동료나 나의 가까운 지인들, 선배나 이런 분들에서 재물과 관련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임자일주 같은 분들은 되게 기본적으로 이제 신금을 쫓고 계셨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을사년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신금을 망각하고 화로 기운이 흔들리게 됩니다. 임자일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조용한 성격인데 이제 드러나고자 관심을 받고자 노력하는, 주목을 받고자 나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임자일주 같은 경우 갑진년에 특히 이제 자진합으로 수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시행착오와 어떤 그러니까 준비해온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대조를 해가면서 내가 나의 일을 업그레이드 해온 과정일 텐데 이 업그레이드가 드러나는 시기가 바로 일사년이라는 거죠. 그 인진일주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과정 없이도 이미 자기 스스로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객관화가 돼 있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을사년의 기운을 쉽게 알아차리고 이 기운에 맞춰서 적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부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당연코 임진일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진일주 분들 특히나 올해 갑진, 을사, 병호 건강만 주의하신다면 크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일간들은 일단 임신일주, 임인일주, 임자일주 이렇게 이 세 일주가 꼽히는데요. 일단 임신일주 분들은 올해 이 사화가 들어와서 이제 한 번에 합을 착 하게 되는데요. 이 사화가 신금을 본다는 것은 일시적인데 굉장히 빠르게 탁 붙는 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을사년의 흐름에 있어서 이 신금을 강하게 쓰게 돼요. 그 쓰는 건 신금인데 정작 내 환경은 화를 걷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과의 괴리가 커지게 돼요. 괴리가 커지고 내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력 중에 내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 멀어진 괴리감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이번 을사년에 조금은 불안정한 의미로 만족스럽지 않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을사년에 임신일주 분들은 결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에 반해서 나의 성향 자체가 오만해지거나 거만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급한 자기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나 자기 객관화가 필요한 일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번에 몰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몰입. 그러니까 내가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그래서 을사년에 내가 예측하기도 힘든데 막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 있죠. 리스크가 커진다고요. 리스크가 커지면서 내 이 인목이 한 번에 쪼그라들게 돼요. 그래서 이 인목을 쓰기가 어려워지면 이민일주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얻고자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제 신축년부터 해온 일들이 아니라면 5년 전부터 해온 일들이 아니라면 5년 전부터 내가 준비해온 일들이 아니라면 한 번은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내가 천천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기운 흐름이 나한테 급하게 막 뭔가를 실행시키도록 한다면 그 길은 적어도 6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이민일주 분들에게 마음은 편하다고 할 수 있겠고 6월 이전에 하는 일들은 대부분 나의 경험적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적 결과는 드러나지 않아서 답답한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은 임자일간 분들입니다. 임자일간 분들은 특히나 이 사화가 자수와 만나면 이 겁재가 탈재 작용을 일으키는데 관건이 있습니다. 이 겁재에 의해서 내가 이 임수와 자수가 서로 합심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연대 책임을 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이 기운을 쓰실 텐데요.
이렇게 투자를 무리하게 하신다면은 반드시 을목으로 임수가 설당하여 소비는 늘어나는데 내가 그에 대한 마땅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화로서 이걸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현실화가 안 되고 이 사람들만 모인 채 무리하게 다음 목표만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철딱서니가 없다는 소리 막 들으면서 임자일주 분들은 조금은 이런 비방이나 이런 비판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사년의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무리수입니다. 절대로 일사년에 붕 떠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한 번은 접고 한 번은 좀 고개를 숙인 채 철딱선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이제 병원년에 기운의 흐름을 잘 탈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